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최현덕의 트렌디 원픽과 함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제 미국장 좀 먼저 살펴보면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론이 나홀로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K 반도체도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많은 소부장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혼자 또 급등이 나왔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그룹의 기술을 인수하게 되면서 처음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 GPU에 TPU 기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게 봤습니다만 그 그룹이라는 기업을 9월 달에 69억 달러 가치 정도로 좀 그 가치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200억 달러 인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해야 되나? 또한 그렇게 GPU가 자신 있다고 하더니 TPU 관련 기술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인수해야 되냐? 이런 의심이 있던 건데 그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수급들이 나와서 그대로 이제 마이크론으로 간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GPU든 TPU든 다시 말하면 GPU든 맞춤형 반도체이든 무조건적으로 HBM은 쓰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어떤 기술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HBM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지금 마이크론 목표가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고 결국 마이크론이 지금 이 메모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하이닉스하고 시총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이 메모리 시장의 7-8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마이크론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못 갈 이유가 없고 지금도 신고가지만은 신고가라는 이야기는 이제 위에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1월 달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또 만약에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정을 기다렸다가는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볼 땐 조금씩이라도 좀 매수 관점 보게 되면은 아마 일단은 26년도에 어떤 메모리 랠리 정말 메가 사이클 올 것 같은데 그 시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놓치지 않는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이 되시길 좀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로봇이 참 잘 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CES가 이제 다음 주 5일이면 시작이 되는데 왜 좀 벌써 조정을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바로 CES가 이제 바로 다음 주인데 이 기대가 상당히 크죠. 네. 이 젠슨왕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한 건데 실제 젠슨왕이 이제 작년 딱 요 CES 때 피지컬 AI를 말하면서 그런 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많은 지금 투자은행들이 이제 26년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양산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상업화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CES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증명을 못하고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AI 버블처럼 아마 좀 빠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실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기대감이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세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사실 어떤 공급망에 그 진입을 하면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장 실적이 없던 이유만으로 못 간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CES를 전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 기업 중에서도 이 CES 전후로 해서 좀 옷가석이 많이 좀 바뀔 것 같고 어떤 그 등락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CES에 대한 대비 전략을 그냥 로봇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급망에 진입하냐 못하냐로 옷과 사월 가려갖고 우리가 좀 그 투자할 줄 알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CES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 즉 공급망에 진입을 했냐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이렇게 해야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주 조정도 좀 잘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까지 포트에 담아봤던 종목들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두에 계속 얘기했듯이 SK 하이닉스를
뉴스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내년에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지금 매니저님께서 80만 원 간다. 네. 잘하면 10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약세장에도 80만 원, 강세장이면 100만 원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어제 밴드에도 이제 꼭 보유하시고 없는 분들은 좀 매수 관점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도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좀 그 우위도 있고, 실제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메모리 가격이 지금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HBM3E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어떤 그 고수익이 얼마나 가겠냐, 네. 잠깐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건데 많은 투자은행들이 26년, 27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길면은 28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냥 만들어 팔던 드레인 값이요. 지금 한 2, 3개월 전보다도 2배, 3배 올라와 있고 HBM 원래 잘 많이 수익이 나고 비싸게 팔던 그 HBM3E까지 또 50% 올라간 겁니다. 그런 가격이 27년까지 유지가 된다. 2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어떤 그 장비 증설로 이어지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26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메모리 해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는 이제 뭐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가 사이클한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심에서 좀 확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없는 분들은 아마 비싸니까 못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살았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들 좀 살펴보면서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보유 관점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두산 테스나인데요. 저희가 12월 18일에 매수한 이후에 무려 26%의 수익을 벌써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4%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1,700억 원의 투자 설비를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 두산 테스나가 1,700억의 설비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삼성과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 같고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제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죠. 네. 거기에 이제 그 테스트 물량을 소화할 거로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죠. AI4 같은 경우도 100%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에서 만들어져서 두산 테스나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AI5도 그렇고 AI6도 두산 테스나는 올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설비 투자 결정을 한 거고 지금 소부장 중에서 그러니까 소재 장비 부품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정고점을 터치한 종목입니다. 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1월 달에는 더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결국 26년, 27년 같은 경우는 증설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겨먹는 HBM, DRAM들의 어떤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설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거 치고는 이번 겨울에 못 갔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상반기 1분기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보유 전략인 것이고 오히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설 경쟁이면 사실 이미 좀 증설의 투자를 예고한 그런 기업들이 더 잘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 마지막 종목까지 좀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HL 만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7일에 매수한 이후에 10%의 수익 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5%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로봇주가 다 빠지는지 참 잘 가요. 근데 얘만 좀 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급망 때문인 것 같고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테마로 올라간 기업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 어떤 상용화가 증명이 안 됐을 때는 지금 그런 실적도 안 나왔는데 막 2배, 3배 올라갔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질 것 같고 우리 HL 만도 같은 경우는 이미 60여 년 동안 이제 현대차 부품을 같이 만들면서 결국 이 CES의 주인공은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미 이 액추에이터 공급하고 있고 3분기 실적에도 지금 이 현대차 이제 액추에이터 공급하는 게 찍혀 있습니다. 그럼 4분기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마 CES에서 현대차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계획에 따라서 이 H7만도의 전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CES의 주인공은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공급망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H만도 같은 경우도 아마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로봇주는 네. 좀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현대차와 관련이 있냐 없냐 네. 이런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옥석 가리기든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섹터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오늘 반도체 좀 살펴보도록 가져오셨죠. 네. 좀 열어보면 마이크론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급등한다 이 이슈를 가지고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글로벌 메모리 3사고 그냥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이크론은 그 중에 1, 20%밖에 안 된다. 근데 같이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랑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얼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과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는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마이크론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너무 저평가인 것이고, 실제 이제 이 급등하는 디램 가격, HBM 가격 때문에 실적 전망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HBM3E 같은 경우는 구형 HBM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거는 HBM4고 지금 네. 네. 3도 사실 구형인데 왜 50%나 인상이 됐죠? 그렇죠. 구형이다 보니까 원래는 HBM4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고를 빨리 처분해야 돼서 원래는 시장에서도 한 20, 30%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그렇죠. 건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 또 이 그 GPU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확 늘어났고 또 지금 뭐 TPU부터 이 에이직 반도체의 주문량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거기에 HBM3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20%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주말 동안 5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른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50% 올렸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이게 실제 이제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이만큼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 길이 없거든요. 다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일 바로 10일 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MCP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 칩을 2개 이상을 집적해 놓은 걸 MCP라고 하는데, HBM이 뭐 8단, 12단 집적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MCP의 수출이 증가했으면은 진짜 이 뉴스에 보도 나온 것처럼 HBM3의 가격이 50% 올라간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20일까지 데이터 봤을 때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나오는 게 최근 10일 데이터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늘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실제로 이 HBM3 가격은 50%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이 투자 은행들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 4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4분기에 지금 HBM3 가격이 50% 올라간 거고, 그러면 이거는 또 1분기가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실적 전망이 뭐 원래도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한 번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바로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 가져서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 본다 하면은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확대가 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이 평택4, 이 P4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HBM4에 들어가는 차세대 디램이죠. 이거를 생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 반입 시점 보게 되면은 지금 2, 3개월 정도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이크론이 또 이런 증설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는 자, 점유율 꼴찌 마이크론이 막 증설하게 되면은 그 점유율 잡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원래도 빨리 증설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마이크론 같은 속도전이 붙으면서 2, 3개월 또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비라든가 소재 어떤 주문이 더 빨리 들어오고 있는 거고, 지금 장비 발주도 예상보다 더 빨리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은 소부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이제 소부장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반도체 메가 사이클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마이크론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 마이크론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를 모두 다 고객사로 좀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이게 두 배로 또 호재가 나는 걸까요? 원래는 삼성전자 행이었는데 네. 이제 하이닉스까지 굉장히 큰 물량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 반도체는 다 후궁중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칩 하면은 뭐 5나노, 3나노, 2나노 하면서 그런 미세기술은 전공정에 나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패키징 했냐에 따라서 그 후궁정에서 이제 이 AI 가속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후공정이 중요한 건데 이런 후공정을 아웃소싱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후공정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2.5D 패키징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한 기판에 HBM을 탑재하고 GPU, CPU를 탑재하는 건데 이게 TSMC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건데 그 2.5D 패키징 기술 갖고 있는 게 하나마이크론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삼성의 주 고객사였던 건데요. 이 하이닉스의 베트남 법인에 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하이닉스 눈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하이닉스 이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 법인에 전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 베트남의 하이닉스 물량까지 가져올 걸로 보여진 거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HBM4가 만들어질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핵심 물량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3분기도 좋았지만 결국 이 HBM4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 실적이 지금 3분기가 더 좋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1월 달 되면은 실적 시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분기 실적 폭증하고 있고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4% 올랐는데 지금도 가격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그 3분기 실적 시즌 한번 쫙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건데 그 조정폭이 되게 작습니다. 네. 결국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4분기 실적 시즌의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 베트남 공장에다 이제 이 전략적 투자까지 했기 때문에 두 고래를 다 등에 업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하단 라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책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대신에 밴드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무료 방송 안 해가지고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있고요. 어제도 밴드에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저는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밴드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이 26년 마지막 거래일인데 25년 마지막 거래일인데 26년을 준비하신다면은 오늘까지는 좀 매수를 해놓으셔야 아마 또 26년도에 어떤 폭발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로봇 딱 3개의 섹터만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4시 장 끝나고 4시 무료 방송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시 무료 방송 통해서 내년도 장 미리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저희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